더불어민주당이 8일 땅 투기 의혹에 휘말린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요. 김포갑 김주영 의원과 부천정 서영석 의원이 억울하지만 선당 후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에서 50대 중증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천시가 올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등 부천형 뉴딜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거두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소통 창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말까지 부평 미군기지를 모두 반환받을 예정인 가운데 부평구가 9일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땅 투기 의혹에 휘말린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지명된 의원들은 억울하고 가혹한 조치라면서도 당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권유에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포갑 김주영 국회의원은 명의신탁 의혹부터 해명했습니다. 가족의 토지 매입과 오피스텔 취득 과정에서는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마녀 사냥식 의혹 제기라면서도 앞으로 조사 과정에는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의 탈당 권유에 대한 입장도 남겼습니다. 김 의원은 탈당은 가혹하지만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부천 정 서영석 의원도 당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은 부정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시점에서 탈당을 권유받은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소명했습니다. 당의 결정은 자신을 2번 죽이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 의원은 당의 권유를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결백이 증명되면 민주당 의원으로 돌아오겠다며 복당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 모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달라면서 의혹이 해소된 의원은 복당시키겠다는 계획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에서 50대 중증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부천 상동역 장애인 사망 사건 책임연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사회적 타살임을 강조하면서 오는 10일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를 검찰 고발하겠다는 절차를 밟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90일이 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의 태도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3월 상동역 변전실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자동으로 분사됐고 당시 화장실에 머무르던 장애인 A씨가 사고 발생 2시간 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과수와 경찰의 합동 현장 검증과 부검 결과 A씨는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인천 오성산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올해 첫 발견인데요. 지난해 첫 발견과 비교하면 약 2개월 정도 빠릅니다. 발견된 모기를 대상으로 병원체 보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감염병 전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달까지 최대 1,400만 명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가운데 3분기에는 그간 백신 전국에서 소외된 4050 세대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화됐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 접종 완료 목표를 정한 올해 11월보다 2달가량 앞서 3분기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놨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우선 도입 물량이 어느 정도 빨리 많이 확보되느냐, 그리고 하루에 어느 만큼 많은 분들이 접종을 맞으실 수 있느냐,
이 요인이 아무래도 접종 시기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하게 되면 7, 8, 9월 동안 전 국민의 70% 3,600만 명이 1회 이상 접종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는 1회 이상 접종을 해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최종 목표인 전 국민 3,60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빠듯해 보일 수가 있는데 네. 만약 평일 기준으로 해서 약 70만 건 정도 접종한다고 보고 3,600만 명이 약 2회 정도 접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우리가 한 100일 한 4개월 정도가 지나면 한 7천만 회 정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4분기 초기에는 2차 접종을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집단 면역 형성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내에서 곧 접종이 시작되는 얀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실신과 졸도 등 이상 반응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가 필요해 보이는데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실신이나 졸도는 어떤 뭐 백신이 얀센이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사를 맞거나 체열을 하기 위해서 주사 체열을 할 때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쓰러지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생기는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또 불안이나 과호흡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대부분 누워서 안정하시면 바로 회복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신이나 졸도 또 아나필락시스 등에 대해서 접종 직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서 우리가 접종하시고 나서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15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대기 중인 의료진에게 알리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대부분 이러한 이상 반응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안심하고 접종을 맞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11일 발표하는데요.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거라 보십니까? 네, 아직은 좀 완화하기 어렵고 현 단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이라도 방역의 틈이 생기면 매우 빠른 속도로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고 특히 지금 다중이용 시설, 예를 들면 유흥주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계속 전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예방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고위험 어르신 중에서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 위주로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의 거리 두기를 계속 지속하거나 또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지역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모임 제한 해제와 같은 백신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주의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대감이 커지는 것과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 오히려 그동안의 방역 피로감을 조금이라도 이기시면서 끝까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 특히 이제 미접종자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냉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창문이나 문을 닫는 밀폐 환경이 조성되기 쉽기 때문에 비말 전파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더우시더라도 충분히 환기를 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고요. 또 접종을 받으신 분들끼리는 어느 정도 안전하지만 접종을 맞으셨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전파 위험도가 높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지 또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실내에서는 아직은 마스크 착용을 특히 접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좀 잘 착용해 주시는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경기 부양책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지자체들도 잇따라 지역형 뉴딜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과연 부천형 뉴딜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또한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소비 등 경제 활동은 위축됐고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은 확대됐습니다. 실업과 소득 격차 더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올해 초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뉴딜 정책의 큰 그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형 뉴딜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이렇게 세 개의 틀로 짜여졌습니다. 시는 최종적으로 모두 51개 과제, 80여 개 세부 사업에 몰두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예산 3,700억 원, 2030년까지 모두 13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린 뉴딜입니다. 부천에 꼭 필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그린 뉴딜 도시재생 사업, 하천을 중심으로 한 수변 환경 회복,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만들기,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보급, 부천 그린 뉴딜 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부천은 좁은 땅에 인구 밀집이 높고 차량 이동이 많은 데다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은 날이 갈수록 악화돼 대기 환경은 늘 큰 걱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부천 그린 뉴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인터뷰 함께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의 그 파급력과 시급성이 재평가되고 있잖아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육이나 체험시설을 집약 설치한 부천 그린 뉴딜 센터 조성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신축 중인 별빛마루 그리고 수주도서관 등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형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그리고 오정 근린공원과 연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다양한 그린 뉴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한 건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한 손에 꼽기도 힘들 만큼 다양하고 또 방대한 계획들이 있는데요. 뉴딜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민이 알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행정이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천 시민들은 부천시가 내놓은 그린 뉴딜 정책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취재 내용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희뿌옇게 흐린 하늘, 미세먼지 농도가 유독 심한 날 부천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점차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300톤 규모를 소각하는 부천 자원순환센터도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으로는 대형 차량이 오가며 내뿜는 먼지와 출퇴근길 교통 혼잡 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부천의 기후와 환경 문제는 늘 손에 꼽히는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민들의 걱정도 비슷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관리는 사실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길만 그쪽에 공원 길이 있어서 따라가 봐도 일단 쓰레기며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많고 폐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50년 가까이 부천에 산 어르신도 고민은 한결같습니다. 자연적으로 거기 소각장에 있어요. 고기가 좋지는 않지요. 굴뚝에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부천형 그린 뉴딜 전략. 부천시는 앞으로 5년 동안 미세먼지를 줄여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수변과 녹지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린 뉴딜에는 지역을 가로지르는 여러 갈래 하천의 환경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부천으로 이어지는 굴포천의 오염을 개선하고 공장단지가 즐비한 부천 오정 지역의 베르네천과 여월천 등을 복원하는 방안입니다. 숲과 근린공원을 확대하고 그린 뉴딜 센터를 조성하는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대비 40% 가까이 감축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 참여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얼마나 힘을 보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부천에는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나 민관협력기구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뉴딜이 일방적인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건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이 함께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시도 그린뉴딜을 선포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걸 실효성 있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 협치를 실질적으로 다양한 환경 문제가 공존하는 부천. 지역민 관심과 함께 주민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장기적 뉴딜 정책 성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평구가 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는 부평 미군기지의 개발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문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부평 미군기지 내 박물관 건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평구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과 주한 미군 주둔 당시 부평 생활사 등을 주제로 한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오는 10월 부평 미군기지 전체가 반환될 예정이라며 미군기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행감에서 쟁점이 된 수도권 제4 매립지나 철책 제거 현장은 직접 찾아 해결책을 강구했습니다. 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일반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지역화폐인 김포페이로 20만 원 이상 소비한 시민들에게 소비지원금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소비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김포페이로 20만 원 이상 결제하거나 처음으로 20만 원 이상 충전한 신규 이용자에게 지급됩니다. 김포시는 요건에 충족한 16,000여 명에게 5만 원씩 모두 8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비지원금으로 지급된 5만 원은 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제 여름입니다. 태풍과 장마 등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인천시가 시민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재해 취약 지역 주택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보험료의 87%까지 지원하는데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난 발생 전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원현 인천시 자연재난과장은 기상청이 올여름 많은 비를 예고했다며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7월 16일까지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폭염을 앞두고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군구에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특히 시설 중 15% 이상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점검 결과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운영자에게 빠른 시일 내 시정 요청 후 그 결과를 확인받을 방침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구장이 마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포시는 마산 다목적 구장 준공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김포시는 1읍면동, 1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강 신도시에는 마산 다목적 구장 이외에도 솔터 탁구장과 구례 다목적 구장이 차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자격 요건을 낮춰 희망 일자리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추가 모집 인원은 41명으로 김포 대명항 환경정비나 농촌 일손 돕기, 골드라인 업무 지원에 투입됩니다. 김포시는 당초 만 64세 이하 김포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 자격을 만 70세 미만 시민으로 확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8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한국을 이전보다 더 안전한 국가로 판단했다는 얘기인데요. 마침 우리나라 정부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 단체 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며 지내온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올 여름부터는 백신을 맞고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